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프로테움텍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기업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를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움텍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알레르기 진단 제품이에요. 이 알레르기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장비와 장비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 시약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다 다중 진단이 가능한 알레르기 진단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프로티아 알러지 Q128M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한 번에 총 118종의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 진단인 거죠.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피부에 뭔가를 직접 주입해서 어떤 반응이 일으키는지,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로테움텍의 제품은요, 혈액을 이용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없고 또 검사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뭔가 알레르기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제품이 주력인 그런 진단 키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용 체외 진단 제품도 허가를 획득했더라고요. 반려견 대상의 애니티아 캐나인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고요. 반려묘 대상의 애니티아 펠라인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수출을 좀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생제 감수성 진단 제품을 개발했더라고요. 항생제는 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치료가 되는지 먼저 검사를 진행한 후에 환자 치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도 줄일 수가 있고 맞는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니까 안전한 처방과 신속한 처방까지도 가능하겠죠. 프로테움텍은 세계 최초 전기 용량 측정 방식을 써서 검사 결과가 당일에 바로 나올 수 있게 했대요. 기존에는 3일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서 신속한 치료에 더욱 도움을 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을 쭉 보면 세계 최다,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알레르기 체외 진단 점유율 45%로 1위를 찍고 있대요. 2019년까지만 해도 경쟁사인 LG화학 대비해서 좀 부진했지만 2021년에 역전에 성공을 했고 현재는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출 비중도 20년에 14.80%에서 22년에 42.3%까지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 볼륨도 계속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빠른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22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하지만 23년 1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신제품인 프로티아 알러지 Q128M 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좀 증가한 영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제품의 생산을 좀 안정화시키고 해외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막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좋더라고요. 유동 비율이 1000%를 넘어가고 또 2021년부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대요. 현재는 무차입 경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모가 산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젠과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을 유사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아이센스는 무상증자와 또 미국 공급처 인수, M&A 이슈 영향으로 인해서 퍼가 좀 높게 형성을 한 것 같고요. 보통의 진단키트 업체들의 퍼는 10배 미만이거나 그 언저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센스와 나노텍이 평균 퍼를 높였고 결국에 16.45배가 적용이 된 거예요. 게다가 20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그 수치를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에 할인율 30.7%에서 15.4%를 적용한 거예요. 25년 추정치를 땡겨 쓴 것 치고는 할인율마저 낮습니다. 그래서 22년 순이익 기준으로 유사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프로테움텍의 퍼는 하단 기준으로도 59.75배,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은 아마도 밴드 하단보다는 낮게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과연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죠. 경쟁률은 94.10대 1, 57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좀 경쟁률이 부진했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참여 건수로는 CU박스, GI 이노베이션, 오브젠, TEMC와 비슷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큐라테스보다는 오히려 참여 건수도 더 많았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요. 공모가 밴드는 5,400원에서 6,600원 제시했거든요. 밴드 상단을 써낸 기관이 건수 기준으로 3.64%밖에 안 되는데 수량 기준으로는 26.58%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기관들은 약간의 확신을 좀 갖고 상단도 적당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도 꽤 많은 수량을 신청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하단 미만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87.52%나 됐고요. 수량 기준으로도 62.53%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는 하단보다 더 할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5,400원 미만으로는 이 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긴 했는데 그래도 공모가는 최하단보다 900원 낮은 4,500원으로 확정을 합니다. 자, 다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수량 기준으로는 21.25%,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는데 건수 기준으로는 2.77%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기관이 최대치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량 기준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종목 최종 확약이 어떨까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키움증권은 수요 예측 결과에서 최종 확약까지 공개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3개월에 31,881주, 1개월에는 274,726주를 배정을 하면서 26.6%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수량을 신청한,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최대한 많이씩 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낮지만 확약 비율은 꽤 높은 언밸런스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혼란스럽긴 하죠. 자,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공모 수량도요. 200만 주에서 160만 주로 줄였거든요. 공모가도 하단보다 낮은 4,500원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공모 금액이 72억 원으로 확 낮아졌고 시가총액도 약 579억 원 규모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상장은 6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큐라티스 바로 다음 날에 상장을 하게 될 거고요. 키움증권의 단독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조조합에 3%가 배정이 됐는데 1인당 배정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46.65%가 되겠어요. 최종 확약을 적용한 수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비율은 36.98%로 높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70억 원 규모라서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하겠죠.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요, 통상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노진, 레몽레인, 툴젠 이런 코넥스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았던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겨우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비온이 엄청 가벼웠는데 상장일에 수익 구간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 이후 흐름도 좋지 않았고 또 에드바이오텍도 가벼웠지만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을 볼 때에는 이런 포인트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모가와 코넥스 시장 거래 가격의 괴리율. 당연히 클수록 좋은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둘째,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코넥스 이전 상장의 가장 큰 복병은 코넥스에서 이미 거래했던 기존 주주들이 되겠죠. 상장일에 그들의 물량 떠넘기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지되는 가격 수준이나 공모가 아래에서의 거래량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고
마지막으로 기준가 마법이 가능할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요, 상장일에 공모가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기준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기준가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법이 가능할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괴리율. 프로테움텍은 6월 5일의 종가가 5,390원이었어요. 공모가 4,500원과의 괴리율은 19.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6월 8일까지 추가적으로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요, 상장일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상장 1일 전 코넥스 가격과의 괴리율을 넘어섰던 사례가 이노진과 비플라이소프트, 에드바이오텍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이 점점 낮아진다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노진과 비플라이소프트, 에드바이오텍 이 좋았던 종목들의 조건을 한번 보니까요. 그나마 유통시총과 시가총액의 규모가 아주 작으면서 공모가가 하단이나 추가 할인이 진행된 경우에 상장일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괴리율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노진은 워낙에 괴리율이 높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왔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프로테움텍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공모가도 하단보다 17% 할인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괴리율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다 싶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무튼 유통 물량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 또 공모가도 할인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이 붙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보시면 비플라이소프트나 에드바이오텍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10%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네, 다음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프로테움텍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 조진원 씨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들이 있는데요. 우선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차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4,825원과 6,7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공모가인 4,500원에 손절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코넥스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은 어떨까? 우선 2020년 7월에 1대1 무상증자를 실시했거든요. 즉 무상증자 실시 전에는 9,000원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공모가 기준으로도 이미 수익 구간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9,000원 밑에서 거래가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상증자 실시 전에 매수했던 주주들은 공모가에 팔면 손실일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 실시 후에도 공모가 밑에서의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이게 또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다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준가 마법을 보겠습니다. 기준가는 아래 보시는 식에 따라서 계산이 될 텐데 예외적으로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프로테움텍은 1번과 2번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3번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할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코넥스 시장 가격은 코넥스의 최종 30거래일 종가 평균과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됩니다. 프로테움텍의 경우에는 6월 15일을 포함한 30거래일의 평균과 6월 15일 종가 중에서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8일에 청약을 마쳐야 되니까 9일부터 15일까지의 주가를 고려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우선 6월 5일까지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6,535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주가는 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요. 30일간의 평균과 6월 15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에 확정이 될 테니까 아마도 6월 15일의 종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서 막 6,000원을 훌쩍 넘기지 않는 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월 15일의 종가가 5,000원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5,000원이 되는 거겠죠? 평균보다 5,000원이 낮을 테니까. 이 경우에 이 시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기준가는 4,93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4,500원보다 거의
10% 가까이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하한가를 기록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마이너스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4,935원의 90%는 4,440원이거든요. 네, 4,5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기준가 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6월 7일과 8일 주가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가 마법 가능성이 있을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기준가 마법이 가능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가격이 4,500원보다 높기만 하다면 기준가 마법이 가능하긴 한데요. 4,500원에 가까울수록 그 효과는 미미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또 떨어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괴리율은 현재 20%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6월 7일과 8일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겠고요. 그래도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유통 물량이 낮은 편인데 기존 주주가 상장일 장초발에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면 유통 물량을 더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4,500원 아래로 내려간 기간은 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정도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거래량은 아주 적은 편이었고요. 6월 15일까지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4,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준가 마법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4,500원에 가까울수록 그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는 거. 그나마 5,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돼야 조금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주가 추이를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나마 이 종목의 장점은 가벼운 사이즈와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좀 낮다는 그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지만 상장일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던 두 종목, 이노진과 유비온이 있는데요. 이노진은 괴리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서 매도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에 따상을 찍어주는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유비온은 괴리율이 수요 예측 발표일 기준으로 17% 정도였어요. 프로테움텍하고 딱 비슷한 거죠. 근데 공모 규모나 시가총액은 프로테움텍보다 유비온이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유비온도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컸다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유비온은 상장일에 매도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 구간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테움텍도 괴리율 상으로는 큰 매력은 없는 상태인 거고요.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거의 공모가 위라는 이 포인트가 유비온과는 다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요게 좀 상장일에 수익을 줄 거냐 말 거냐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현재 괴리율이 20% 정도인데 코넥스 이전 상장은 상장일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괴리율을 넘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아주 작고 공모가가 밴드 하단이나 또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괴리율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마저도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10%대를 기록했던 터라서 큰 기대를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프로테움텍도 유통시총 270억 원, 시가총액 579억 원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또 공모가가 하단보다 17%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이 붙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우선은 6월 8일 기준 괴리율이 얼마나 또 벌어져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그만큼 청약 매력도 같이 떨어질 테니까요. 자, 그리고 앞서 봤듯이 유비온, 이노진,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과는 달리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각 가능 물량이 예상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부분, 요게 이 프로테움텍의 조금 반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마저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럼 과연 매수세가 붙을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건만 보고서 단타 수급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워낙에 시장이 좋아하는 섹터가 아닌데다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공모가 기준의 퍼는 48.25배, 여전히 높거든요. 22년 순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4,500원, 딱 보면 좀 저렴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붙을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프로테움텍의 사이즈 측면에서의 가벼움과 기존 주주의 낮은 매도 가능성, 그리고 경쟁률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의무보유 확약 비율,
이런 것들에 베팅을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은 8일까지 주가 추이를 더 확인을 하시고요. 환불까지 또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균등 물량 20만 주고요. 온라인 청약 시에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일반 등급은 2만 6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5,850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4만 5천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들만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머리만 아프네요. 우선은 현충일을 잘 보내시고요. 8일까지 주가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마녀공장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으로 좀 기분 전환 겸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